자,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나 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경각심 같은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마도 이대로 가면 나르시시스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르시시스트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이 부족해진 거죠. 웬만한 사람은 이제 안 걸려드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먹잇감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물은 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바로 에코이스트라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이스트란 에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래방 마이크에 에코 넣는다고 할 때 그 에코가 맞습니다. 메아리라는 뜻이죠. 에코 그리고 나르키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에코는 남이 한 말을 따라하는 저주를 받은 요정이었어요. 근데 에코가 엄청나게 잘생긴 미소년 나르키소스에게 첫눈에 반해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르키소스한테 너 따위와 함께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심한 말을 듣게 되는데 에코는 저주 때문에 이 말까지 따라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지독한 모멸감과 수치를 느끼고 동굴에 숨어버려요. 근데 에코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나르키소스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사랑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나르키소스에게는 딱 어울리는 형벌이죠. 나르키소스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 물속에 자신을 붙잡으려 애태우다 심신이 지쳐 죽어요. 그렇게 죽고 난 자리에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이름을 나르키소스 수선화라고 지은 겁니다. 대략 이런 스토리인데 근데 여기서 에코는 마지막까지 나르키소스 주변을 맴돌며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 한탄할 때 내는 소리를 따라합니다. 그렇게까지 자기한테 잔인하게 대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슴을 치며 슬퍼한 게 에코라는 겁니다. 에코이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에코이스트란 말은 하버드 임상심리학자인 크레이그 멜킨이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멜킨 박사의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에는 주목받기 싫어한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부터 비난한다, 경쟁을 싫어한다, 사람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남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남 탓이고요. 근데 에코이스트는 반대예요. 항상 본인보다 타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뭔가 딱 맞물리는 게 있어요. 볼트너트가 서로 맞물리듯이 뭐 당연히 그렇겠죠. 나르시시스트는 남들 병풍으로 세워놓고 센터 자리 차지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분통이 터지는 사람입니다. 반면 에코이스트는 센터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차라리 병풍 노릇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와 에코이스트는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 에코이스트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표준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 앞에선 얘처럼 병풍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이 그건 싫다고 하지를 않나. 심지어 감히 센터 자리를 탐내는 놈도 있다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서. 대략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병풍이 편하다는 에코이스트야말로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괘씸하거나 한심한 사람들이고요. 나르시시스트 시각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르시시스트는 에코이스트가 해주는 배려나 양보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난 니들보다 잘났으니까.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기본 정신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코이스트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래도 너는 뭘 좀 아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너보다 잘났단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코이스트는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자기보다 잘났다는 생각. 사실 에코이스트는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불편한 거죠. 경쟁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열을 매기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에코이스트가 주목받기 싫은 이유도 내가 남보다 못났어 라기보다는 굳이 남들을 이겨가면서까지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제일 잘났죠? 이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좀 유치하다고 느끼는 거죠. 혹자는 에코이스트가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라고 하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인가? 머리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민한 편이어서 남들이 잘 못 보는 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뭐뭐인 것 같아요, 뭐뭐일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서 경상도 말로 사람이 좀 티미해 보이곤 하는데요. 근데 이들이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잘 모르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기가 쉬워요. 성장 과정에서 이런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에코이스트는 자기의 진짜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신화에서 에코는 자연과 순수를 상징하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총애를 받던 아름다운 요정이었으며 말도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에코가 밝고 순수하면서도 호기심이 강하고 유능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신 헤라의 저주를 받아 남이 한 말을 따라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헤라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내죠. 근데 이 제우스가 어마어마한 바람둥이여서 헤라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요정이랑 바람 피우고 있나 하면서 돌아다니다 에코를 만납니다. 근데 에코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푹 빠져 듣는 바람에 다른 요정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헤라는 화가 나서 에코한테 저주를 내리게 된 겁니다. 네가 하는 말 때문에 일을 다 그르쳤다는 거죠. 누구는 에코가 다른 요정들을 위해 일부러 그랬다고 하고, 또 누구는 에코가 헤라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에코는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받게 된 진짜 원인은 제우스가 바람 피우고 헤라가 질투하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에코 자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이스트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에코이스트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자기 탓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착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유능해서 그런 것이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이스트 중에는 의외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잘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컴퓨터가 고장나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이게 일상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엔 사무실에 다른 직원이 컴퓨터 문제로 일 처리를 못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지면 에이스가 욕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가 3골 넣으면 이겼는데 1골밖에 못 넣어서 졌잖아.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게 남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왜 에코이스트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남들에 비해 더 많은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복잡한 문제에 얽히게 되고 그걸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곤 해요. 에코이스트가 기억해야 할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이상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잘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럼 보고도 모른 척 해야 하나요?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입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까 에코이스트 특징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일이 자기 일 같은 겁니다. 근데요,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이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일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한쪽은 빼앗고 다른 한쪽은 빼앗기는 거죠. 이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대부분은 에코이스트가 죽겠죠. 죽어야 끝나는 관계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타인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다 포기한 인간, 다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간한테 왜 흥미를 느낍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떠맡고 싶어 하지 않는 골치 아픈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심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하고요. 아무리 진심으로 대하고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해요.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도 말고요. 더 이상 남 생각 좀 그만하고 나를 생각하세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거고요. 나의 진심과 선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해요. 그래야 그게 다시 돌아와 비워진 마음이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거고요. 남 생각만 하다 메아리로 남게 된 에코의 슬픈 운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서람TV 윤서람 작가의 신간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를 참고해서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에코이스트였던 작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있어 마치 가까운 선배의 조언을 듣는 듯한 느낌의 책이에요. 나르시시스트로 고통받는 모든 에코이스트에게 일독을 권합니다.